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보객이 이번 시간은 31회 3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의 용인시 주택 X주택에 대하여 보증 5천만원 2년간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전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병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겠는데요. 1번 병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소명해야 됩니다. 등기 원인도 소명을 해야 되고요. 틀렸고 2번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했는데 신청과 관련된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임차인은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3번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은 유지하지만 우선면제권 유지하지 못한다 했는데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유지하게 되고 이미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고 나서 새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해서 대항력은 상실되는 게 아니라 유지됩니다. 존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했는데 최우선 면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고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최우선 면제 해주려면 기존 세입자에게도 최우선 면제 해줘야 되고 방 한 칸에 2명을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중개보수요율표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원칙 3을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의 답 3번이네요. 전속중개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한 의무가 없고요. 3번이 답이고 4번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은 다 공통적 사항이죠. 전부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을 비교하면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사항만 서로 다릅니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가 나머지는 모두 기재사항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전속중개계약은 7일 이내에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처리사항도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맞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제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죠.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요. 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사항은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틀렸네요. 서명 및 날인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3억 이상인데 지금은 꼭 3억 이상일 필요 없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실입지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했는데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했는데 반대죠. 집합 건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5번 개업 공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 사유가 된다 했는데 신고 위반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5% 이하의 과태료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거 바뀐 내용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3억 이상인 경우 규제지역,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정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옛날에는 9억 초과였는데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면 모두 정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은 제출하지만 정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